이 6월달 모평에 29번 문제 등장하는 거고 내적 쪽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는 개념만 좀 잡고 갑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모든 벡터들은요. 사실은 다 시점을 갖다가 원점으로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좌표평면 위에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서 우리가 시점이 원점으로 옮겼어. 그럼 이 벡터랑 이 벡터랑 같아? 그랬을 때 우리가 종점의 좌표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벡터의 성분으로 보자 이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성분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성분 자체는 원점으로부터의 우리가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으니까 벡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벡터의 성분 자체가 바로 한마디로 이 좌표 자체가 말 그대로 벡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의 성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연산에서 일단은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연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 너네 바로 위에 선배들 지금 대학교 1학년 되는 애들 29번 가형 문제 수능에 그치? 걔네들도 결국에는 뭐였냐면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으로 우리가 어떤 벡터를 갖다가 뭘 해내야 되냐면은 해석해내는 능력을 갖다가 29번 문제에다가 평가를 했어요. 공간에서 안 나오고 실제로 평면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29번 풀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 이 내분점과 외분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거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될 것들 중에 두 가지만 딱 뽑는다면은 아까 제가 1교시에 재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A 벡터라는 친구하고 B 벡터라는 두 개의 위치 벡터를 갖다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벡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내분하는 벡터는 M 더하기 N분의 MB 벡터와 NA 벡터의 합 벡터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가 이 친구를 갖다가 M 더하기 M분의 N 곱하기 B 벡터와 M 더하기 M분의 N 곱하기 A 벡터에서 이런 건 좀 적어놔. 책이 안 나오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 A 벡터의 개수와 B 벡터의 개수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되는 거야 얘들아? 1이 된다는 거. 사실을 가지고선도 우리가 여기 레벨 3에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풀려요.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 여러분들 요거 B벡터로부터 M이 아닙니다.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B벡터로부터는 M만큼 A벡터로부터는 얼마만큼? M만큼 떨어진 벡터가 이 벡터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B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게요. 3분의 A벡터 플러스 3분의 2 B벡터라는 친구는 실제로 이 벡터는 어떤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A 벡터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1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2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2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이제 P 벡터라고 얘기한다면 실제로 요 벡터는 A 벡터가 되고요. 요 벡터는 우리가 이제 B 벡터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P 벡터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 A로부터 1이 아니라 2만큼 떨어져 있고 B라는 종점으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요 벡터를 얘기하는 거다. 알았냐? 그래서 요게 바로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둘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에서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했을 때 두 벡터의 개수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 시험에는 안 나와. 책에는 안 나오지만 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안 되는 거는 딱히 없었죠? 혹시 유제 2번 안 되던가요? 그런 건 없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는요, 여러분들, 여기도 문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41페이지 넘어가시면 성분 자체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연산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내적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몇 개,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내가 너네들하고 뭘 좀 하려고 했는데 얘를. 잠깐만 대기.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추가 사항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추가 사항들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거였는데 오늘 숭신 애들 거고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요. 미안해요. 그런데 잠깐만요. 오늘 추가 사항들을 좀 몇 가지 적고 가실 건데 씨발 어디 갔지? 잠깐만요. 여기 있다.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으냐면은 추가 사항들이 좀 있는데 그쪽으로 좀 넘어갑시다. 이제 저기 내적으로 좀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4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내적을 좀 바라보시면은요. 내적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새로운 하나의 어떤 벡터의 연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벡터 내적 파트가 이제 중요한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벡터 내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기하학적인 의미도 먼저 살펴보기는 해야 돼. 이따가 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4가지 방식으로 풀거나 5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때 이 기하학적인 방식들이 굉장히 약간 이과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벡터 내적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A 벡터라는 어떤 하나의 벡터랑 B라는 어떤 또 하나의 벡터를 갖다가 내적하겠다는 얘기는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우리가 뭘 곱하면 되는 거니 명호야? 코사인 세타라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평면 공간 무조건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시점이 일치시켜서 우리가 두 개의 벡터를 우리가 내적을 한다면은 우리가 A 벡터라는 친구에서 B 벡터라는 친구 두 개를 내적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얘하고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A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은 정사형된 요 벡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 벡터의 내적을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기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게 바로 뭐냐?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되더라.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서 벡터 내적에서 이제 뭐가 뜨기 시작하냐면은 내적의 성질에서 우리가 이런 벡터들이 있어요. A 벡터라는 친구랑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라는 친구의 내적을 해보자 이거죠. 맞아? 그럼 요 벡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더하기 맞아? A 벡터와 C 벡터의 내적이잖아. 그치? 분배 법칙이 성립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도 문제로 갈 때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거꾸로 가. 요건 한 2단계 문제야. 3단계 문제는 뭐냐면 얘를 갖다가 어떤 하나의 새로운 벡터로 제공을 해요. 그럼 이 벡터를 너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두 개의 합벡터로 찢은 다음에 걔네들을 거꾸로 분배하는 연습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요렇게 벡터의 연산이 이렇게 갑니다 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거꾸로 묶어줘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을 하는데 D 벡터를 우리가 또 다른 두 개의 벡터의 합벡터로 표현을 해서 다시 분배를 해줘야 되는 일들도 생긴다는 거지. 그치? 왜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저런 거는 거의 무슨 그냥 뭐 혜빈인가 걔도 막 해. 그럼 그 정도 수준 애들도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거야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D벡터로 우리가 뭉쳐놓기 시작한다 이거지요.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알아야 될 내적의 중요한 성질들 중에 하나가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A 벡터의 크기에 제곱하고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벡터의 크기를 줬다는 얘기는 내적을 줬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자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너네들한테 내가 이 얘기하면 이건 겁나 잘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는 친구의 전체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녀석들 두 개의 벡터를 갖다가 똑같이 내적하게 되면은 요 친구가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걸 갖다가 내적을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은 A 벡터 크기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에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이 나. 그래서 이거 갖고선 이거 알아요. 막 하고서 이제 까불다가 내가 이제 뭘 얘기해? 어떤 문제에서 A 벡터라는 친구와 그러면은 B 벡터라는 친구와 C 벡터라는 친구 세 개를 우리가 크기의 제곱을 구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야? 얘도 뭘 얘기하는 거야? A 벡터와 B 벡터와 C 벡터를 더한 두 개의 벡터를 뭐 한 거야? 내적한 거잖아.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냥 A 벡터에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크기의 제곱 더하기가 안 나와 있으면 적어. B 벡터에 뭐가 되는 거야? 크기의 제곱 더하기. C 벡터에 뭐가 되는 거야? 크기의 제곱에 곱셈 공식처럼 쓰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뭐가 돼?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더하기. 2 곱하기 A 벡터와 C 벡터의 내적 더하기. 2 곱하기 B 벡터와 C 벡터의 곱이 아니다. 이때는 내적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챙겨 놓으시라고. 요런 거 자꾸 빠뜨리잖아. 응. 그래서 확장해서 나오는 것들이 고난도 문제로 나오고 아까 혜빈이 오기 전에도 무슨 얘기했냐면은 요 4단원은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혜빈아? 여기 문제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디? 아니야? 겁나 빨리 풀려 막? 그러진 않지. 오히려 딴 단원보다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벡터 내적이야. 그래서 6월달 모의고사에 무조건 29번 문제로 벡터 내적이 등장한다는 거죠. 6월 모평 망치면은 회복의 길이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치면 안 돼요. 어쨌든 간. 그건 자신감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유제 6번 문제 같이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여기 자꾸 까불지 말고 그냥 수업해 그냥.
네, 애지간한 모양이고 뭐 돼요? 그럼 넘어가. 오케이, 알았어, 잘났어, 그래. 또 돼요? 넘어가 일 텐데 여기만큼은 제가 꼼꼼하게 수업을 할 거예요. 2단원하고 5단원, 2단원하고 5단원이 아니지 이게 4단원이지 얘들아. 네. 이 4단원은 굉장히 중요 있게 해야 되고요. 오히려 2단원하고 5단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고 가볍고 라이트하고 빠르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유제 6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유제 6번부터. 왜? 여기는 문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풀었다고 그냥 안심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또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유제 6번 봅시다. 지금 OA 벡터랑 OB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고 한 거 맞지, 명호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지금 4,3이래요. 그래서 중심이 4,3이 점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반지름은 얼마라고 했냐면은 뭐 2래요. 근데 이런 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OB 벡터는요. 접하는 거고요. OA 벡터는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 원과 만나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OA야. 그래서 얘를 A 벡터라고 보고요. 얘를 갖다가 무슨 벡터라고 보면 되는 거야? B 벡터라고 보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반지름이고 그 반지름이 우리가 보조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이더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지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요. 아닌가? 반지름이 2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니 얘들아? 루트 21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이거는 내적의 정확한 정의에 의해서 요 길이 곱하기 맞냐? 요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거 구하면 되잖아. 근데 코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길이가 5야. 요 길이가 얼마야? 2야. 그럼 여 길이가 얼마야? 3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OA 벡터라는 친구랑 OB 벡터라는 친구를 내적하게 되면은 OA 벡터의 크기인 3이라는 친구와 OB 벡터의 크기인 루트 21이라는 친구에다가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5분의 루트 21인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루트 21이 되는 거지요. 답은 그래서 5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63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요 문제를 아주 그냥 정석대로 푼 게 요 문제고 사실은 여러분들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이 원이 있고 얘들아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지? 그럼 접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해가요?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직방과 이 원방의 교점 중에서 작은 x좌표를 선택한다면 여기 좌표도 나와, 안 나와? 그럼 우리가 벡터의 내적에서 여기 좌표를 만약에 내가 x1, y1이라고 하고요. 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한다면 OA 벡터와 OB 벡터의 내적은요. x끼리 y끼리 곱해서 더해줘도 상관은 없더라. 맞아? 근데 다만 얘는 성분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은 하고 넘어가자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게 바로 뭐냐면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벡터 내적의 우리가 또 다른 성질들. 근데 거기 이제 벡터의 내적의 성질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야. 뭐 맨날 내가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잖아. 우리가 수직일 땐 두 벡터가 내적이 얼마다? 0이고 평행일 때는 실수 K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유제 8번 문제를 보면서 같이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매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뭔지 봅시다. 자, 넓이가 36인 예각삼각형 OAB가 있대. 자, 같이 보자. 그래서 여기가 O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OA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과 OB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이 똑같대요. 무슨 소리야? OA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과 OB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이 똑같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실제로 P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때 P의 좌표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쵸? 넓이는 32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요렇게 해서 지금 요 얘기를 했어. 그럼 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지금 선분 AB 위에 점 P가 있다고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하고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이 서로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네. 그쵸?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줘야 될까 이거죠, 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 주면 될까 이거죠. 수선의 발이죠. 그래서 수선의 발로 바로 인식을 하는 친구도 일로 있고요. 거꾸로 분배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정석대로. 만약에 학교 서술형에다 풀 거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에 우리가 내적 OP 벡터가 0 벡터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우리가 무슨 벡터라고 보면 되는 거야? B? A 벡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BA 벡터랑 OP 벡터는 서로 내적을 했더니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0이 나온다는 얘기야. 내적이 0이라는 건 두 벡터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수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수선의 발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갔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됐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넓이가 36인데요. 우리가 AB의 길이가 6이래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진 않고요. 유제 7번은 너무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도록 할게요. 46페이지에 1번 문제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요게 이제 원래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6월 달에 최고 난이도로 나올 리는 없겠지만 요런 성질을 여러분들이 내분점과 외분점의 벡터를 갖다가 잘 파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안 풀 거예요. 5번 문제는 거기다가 적으세요. 얘는 수능에 무조건 나와요. 4점짜리로 나온다는 게 아니야. 4점짜리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익혀놔야 되는 스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뭐 문제 푸는데 기초 연습은 1번부터 5번까지 크게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크게 걸리는 건 없을 거고요. 저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요. 어디로 가셔야 되면 레벨 2의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 저 요건 풀었는데요. 지랄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는 알았죠? 여기 깝죽거리다가 나중에 저기 뭐가 되는 거냐. 와장창 무너져.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하자는 건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거고 1번 문제도 실제로 현실에서 도저히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푸는지도 같이 연구를 좀 해볼 겁니다. 알았죠? 자 같이 봅시다. 기본 레벨 2에 1번 문제를 좀 보세요. 너무 어려워. 얘가 어려워.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데 존나 어렵죠. 존나 어려운데 같이 일단 하나하나씩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보시면 한 평면 위에 삼각형 ABC가 있대요. 같이 찾아봅시다. 한 평면 위에 삼각형 A, B, C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때 우리가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만족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A, B, C는 있고 가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BP 벡터라는 친구의 몇 배가? 2배가 됐죠? 우리가 무구의 벡터랑 똑같다는 얘기야? 아니 그 벡터랑 누구랑? CP 벡터의 합 벡터가 0벡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사실은 대가리만 있으면 점 P가 어디에 있다? 선분 BC 위에 있다. 맞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P라는 점이 뭐 한 여기를 3등분한 요쯤에 있으면 BP 벡터라는 친구의 2배는 2벡터가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쵸? 그 벡터랑 CP 벡터라는 요 벡터를 더하면 0이 되니까 P의 이치는 우리가 B 벡터와 C 벡터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위에 있겠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가 BP 벡터라는 친구랑 얘들아 CP 벡터라는 친구는 서로 요런 관계에 있는 거지. 그럼 요 마이너스를 일로 보내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실수 K가 있다는 얘기는 BP 벡터나 CP 벡터가 우리가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고 맞아? BP와 CP가 서로 평행하기 위해서는 점 P의 좌표가 우리가 선분 BC 위에 있어야지만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이걸 실수 K라고 생각한다면 됐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이끌어 나가셔도 되고요.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 풀었다고 안 듣지 막 두 번째,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기술도 있지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씩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얘들아 무슨 벡터가? PV 벡터랑 맞아?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더하기 PC 벡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우리가 0 벡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3으로 나눠도 0 벡터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러한 점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는 얘가 B 벡터와 C 벡터를 우리가 B로부터 얼마만큼? 1만큼, C로부터 얼마만큼? 2만큼 내분하는 점의 벡터라고 봐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일직선상에 있으려니까는 요 점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했다 그래서 이 문제 풀고 끝내면 안 돼. 됐죠? 그래서 가조건에서 점피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문제 풀기가 좀 까다로웠어. 그래서 어렵다고 느꼈던 친구들 중에 주요한 특징 중이 바로 뭐냐면은 나조건이 굉장히 이제 너네들한테 어렵게 다가왔을 텐데 얘도 우리가 같이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석대로 풀이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AQ 벡터의 9배라는 친구랑 그쵸? 우리가 BQ 벡터라는 친구의 2배라는 친구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CQ라는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더해서 이 벡터를 다 더한 게 무슨 벡터가 된다? 0벡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석대로 풀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점 Q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이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얘가 익숙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원래는 이렇게 풀면 돼. 9 곱하기 얘를 이렇게 풀어. AQ 벡터에다가 실제로 BQ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뭘로 바꿨냐면은 AQ 벡터에서 그치? 이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 A 무슨 벡터? Q 벡터에서 시점을 다 원점 A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벡터가 되는 거야? AB 벡터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무슨 벡터에서 얘들아? AQ 벡터에서 얘를 갖다가 시점을 뭘로 보면 되는 거야? AC 벡터를 뺀 게 0 벡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거 다 더하면은 12 곱하기 AQ 벡터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넘기면 2AB 벡터에다가 맞죠? 우리가 AC 벡터를 더한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AB 벡터와 AC 벡터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지금 얘가 2고 얘가 1이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양변을 똑같이 3으로 나눠서 내분점 벡터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AB 벡터와 AC 벡터를 갖다가 맞아요. B 벡터로부터는 1만큼 C 벡터로만큼은 이만큼이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무슨 벡터를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A, P 벡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가 AP 벡터가 되는 거고 그 AP 벡터라는 친구와 AQ 벡터라는 친구는 서로 4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제로 AQ 벡터 같은 경우는 얘를 4등분한 맞니? 점 위에 요 점이 AQ라는 점의 위치가 돼서 실제로 요 길이 대 뭐 요 길이를 구하라 그랬나? 요 길이를 구하라 그랬나? 그래서 이게 답이 3이 되는 거지요. 맞아요. 그래서 요런 방법은 일단은 사실은 너무 좀 약간 정석적인 풀이고 그쵸? 여러분들이 또 어떤 생각을 또 해줬으면 좋겠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얘네들의 시점이 지금 다 틀리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점이 다 같은 벡터들을 파악하면 내분점, 외분점으로 파악하기가 쉬워 안 쉬워? 쉽지.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뭘 곱하는 스킬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이과생의 풀이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푸는 게 조금 더 이과적인 풀이란 말이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또 여기다 마이너스 달지 말고 병신같이 9 곱하기 무슨 벡터 얘들아? QA 벡터 더하기 2 곱하기 QB 벡터 더하기 뭐니? QC 벡터의 합 벡터가 무슨 벡터가 된다? 0 벡터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해요, 저는. 알겠어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최고 난도 가서 이런 게 생각이 안 떠오를 수가 있단 말이야. 시점을 다 A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오히려 이런 기술보다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시점을 갖다가 다 Q로 일치시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2개의 친구를 가지고 적당히 얘를 꾸며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점 Q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문제를 다시 요렇게 변형해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스킬로 조금 이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평행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는 뭐야 그게? K가 있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사실은 2번 문제를 서로 평행한 두 평면 벡터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안 풀려. 대부분 친구들이 오히려 평행이라는 걸 이용하기 전에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평행이라는 걸 눈에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일단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얼마래 얘들아? 4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은 A 벡터라는 친구와 B 벡터라는 친구의 내적이 4면 두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까지 곱한 어쨌든 얘가 4란 얘기고요. 그 밑에 있는 벡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합차 공식처럼 표현이 되겠냐 안 되겠냐? 되겠지. 그럼 A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6이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건 3 곱하기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에 뭘 하라는 거야 지금?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곱하라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친구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인데 요게 4잖아. 그럼 사실은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B 벡터의 크기만 구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B 벡터의 크기를 얘를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평행이라는 용어는 항상 우리가 는 K가 존재한다. 누구와 누가 평행하대?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어떻대요? 평행하대. 그러니까는 A 벡터에 K배를 한 게 B 벡터다. 또는 A 벡터는 B 벡터에 K배를 한 거다. 이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뭐랄까요? 얘를 갖다가 골라 잡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B벡터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B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쳐넣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1-K제곱의 A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6이란 얘기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벡터와 B벡터가 평행하다 그랬지. 근데 평행하다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몇 도거나 몇 도라고 볼 수 있어? 0도거나 180도라고 볼 수 있지. 근데 A벡터와 B벡터는 항상 양수지. 그럼 얘는 1이거나 실제로 0도가 되면 코사인 0이 얼마니? 1이야. 코사인 180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얘는 방향이 서로 두 개가 평행한데 같아야 돼? 반대여야 돼? 같아야지. 영어야 다시 얘하고 얘는 양수지. 그러면 얘는 서로 벡터가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180도고 이렇게 될 때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0도잖아. 그럼 코사인 0은 1이고 180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얘까지 곱해서 양수가 나오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얘는 1이 돼야 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는 거야? B벡터 대신에 우리는 뭐라고 쓰기로 했어? K 곱하기 A벡터라고 쓰기로 한 거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얘가 그러니까는 K 곱하기 A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4가 되고요. 얘는 얘가 되니까 K값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문제를 풀어내시면 우리가 B벡터의 크기 또한 구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3번 문제도 봅시다. 3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는 문제 풀어봤니? 그래요. 그러면은 4번은 안 해줘도 돼요? 4번은 얘들아 거기 4번 문제는 별표죠. OP벡터와 AB벡터의 뭘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최대값. 두 벡터의 내적의 뭘 구하라는 거야? 최대를 구하라 그랬지? 자 보세요. 내적의 최소 최소 문제는 고난도 문항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들인데 내적의 최소 최소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예전에 저랑 같이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봅시다. 적어보세요. 벡터 내적의 최대 최소. 벡터 내적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벡터 내적 보면은 가끔 이런 기술들 좀 이용돼. 아까 이런 얘기했지 내가. 이걸 내가 빼먹었다. 얘를 A벡터라고 하고요. 됐어요. 요렇게도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얘가 B벡터라고 했어요. 근데 A벡터랑 B벡터를 내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얘를. 실제로 잘 보시면은요.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고난도 문제 풀이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수선의 발을 잘 내려야 되는 건데 걔가 보조선으로 이용이 되는 건데 A에다가 B벡터의 수선의 발을 이어봐. 너희들이 벡터를 좀 갖고 놀려면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C벡터라고 보고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D벡터라고 볼 수 있다고 치자. 그럼 A벡터는 우리가 뭐와 뭐의 벡터의 합으로 볼 수 있어? 그렇지. A벡터는 C벡터와 B벡터의 합벡터라고도 볼 수 있어 없어? 그거랑 누구의 벡터야? B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C벡터와 B벡터에 이런 건 적어놔. 수능에서 써먹는 기술이야.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B벡터와 D벡터의 내적을 해주면 되는 거 맞니? 근데 얘들아 B벡터하고 D벡터는 서로 관계가 어때? 끼인각이 얼마예요? 90도예요. 내적은 얼마예요? 그러니까는 B벡터와 D벡터는 날려버려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들아 A벡터와 B벡터의 내적과 C벡터와 B벡터의 내적은 서로 어때? 같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C벡터와 B벡터는 서로 방향이 똑같지요. 그러니까 그냥 이 벡터의 크기와 이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0도 1을 곱한 거니까 결국에는 B벡터와 C벡터의 크기의 곱이라고 봐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가 바로 뭐야? 기하학적인 의미로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은 우리가 모은 벡터 B벡터의 크기에서 A벡터를 정사형시킨 우리가 C벡터의 크기를 곱한 거와 같다라고도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수선의 발을 내리는 얘가 바로 신의 한 수예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두 벡터의 합벡터로 A벡터를 새롭게 창출해내는 기술도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이토록 벡터 내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벡터를 갖다가 분해해낼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얘를 아까 내가 얘기했지. 분배 법칙 할 때 얘를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이놈을 갖다가 이놈을 분해를 해서
분배 법칙을 쓰는 게 중요한 거라고, 도영아. 알았어? 수능엔 이런 게 나와. 이런 기술이 나온다고. 벡터 내적은 내가, 도영아, 굉장히 진지하게 공부해야 돼. 내가 무슨 접선의 방정식, 암공식을 막 졸라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잖아. 걔네들은 짧고 굵게 공부하고 넘어가는 거고, 요런 단원들은 굉장히 깊이 있게 하나하나 파줘야지만이 너네들이 나중에 6월 달에 29번 문제 벡터 내적이 나오는 게 99%의 확률로 나오는데, 물론 뭐 또 안 나올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근데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6월 모평에서 맞추려면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벡터 내적의 4번 문제 풀기 전에 개념을 하나 잡읍시다. 최대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종합을 해드릴 건데, 이 벡터 내적의 최대와 최소가 왜 힘드냐면, 두 벡터의 길이가 둘 다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각의 크기만 변한다면 두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건 너무 쉽죠. 크기의 곱의 코사인이 최대와 최소를 결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0부터 180도까지니까는 어디야? 1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와 최소가 될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고난도 문제의 특징들은 뭐야? 길이만 이게 각이 변하는 거야? 길이가 변하는 거야? 길이나 각 둘 중에 하나 고정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각도 변하고 누구도 변해? 길이도 변하는 게 문제야. 그쵸? 그래서 고난도 문항일수록 알았어? 이 고난도 문항일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와 각이 모두 변한다고. 알았어? 네. 한자. 맞아? 국어, 영어 다 가르쳐주잖아. 그럼 수학까지 했으니까, 한자 시험 안 보나, 수능에서? 아무튼 병신아. 됐어요. 다 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길이와 각이 모두 변하는 건데, 이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뭘 이용해 보는 경우가 있냐면, 얘들아, 하나씩 따져가야 돼.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벡터 내적의 최대 최소는요, 우리가 그 벡터를 갖다가, 내적을 갖다가 성분으로 해서 마치 2차 함수식의 최대 최소로도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 뭐가 될지 몰라. 나도 해보는 거야. 카테고리가 이렇게 묶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또 벡터 내적의 스킬이 바로 뭐야? 얘들아, 분해를 하는 거야. 맞아? 이 분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하학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성분도 물론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알았죠? 그래서 이 분해가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벡터가 AB 벡터가 있어? 그럼 이 벡터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무슨 벡터에서? OB 벡터에서 OA 벡터의 차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주로 많이 나오는 단원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원 또는 구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원 또는 구 위에 두 점을 지나는 벡터를 갖다가 요렇게 원의 중심들을 가지고 잡아 흔들면서 찢어내는 스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나랑 예전에 수업할 때, 벡터 내적 처음 할 때 내가 원의 중심을 갖고 잡아 흔드는 분해하는 기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랑 같이 지금 내적 계속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처음 듣는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뭔지 보여드릴게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평면 위에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두 점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원시 위에 한 점 P에 대하여. 이 문제를 가만히 내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아들은 천재인 것 같아요. 어저께 내가 너네들 거 미니 모의고사 만들어 주려고 문제 만들면서, 야, 아빠 공부하니까 너도 공부해. 그래서 내가 이케아 가서 책상을 풀 세트를 하나 또 싹 사줬어. 아주 난 그런 장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LED 스탠드와 함께 딱 사줬어. 그래서 책 주고선 중국어 공부해야 되거든. 이제 6살이라서 이제 한글도 모르는데 자꾸 우리 와이프는 중국 사람 만들 일이 있나, 왜 자꾸 중국어를 하라,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아무튼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국어 그걸 보는데, 야, 내가 공부를 내가 딱 30분 이상 못하는 타입이거든. 30분 이상 하면은 토 나와. 근데 우리 아들은 10분 이상을 못해. 8분 하더니 다 했대, 자기가. 와, 그래서 나보고 플레이스테이션 빨리 틀래. 미치더라.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 그래서 와이프한테 우리 공부 다 했다고 놀겠다 그랬더니,
거기 주방에 칼이 막 날아올 뻔했어요. 아무튼 8분 만에 공부를 끝내더라고요. 6살이면은 그쵸? 다 했대요. 효율적인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오래 해서 뭐해 공부를, 그쵸? 뭐 3분 만에 기하 벡터 끝낼 수 있으면 3분 만에 끝내는 게 낫죠, 그쵸? 자 봅시다. 그래서 아무튼 아이씨 어떡하지? 큰일 났네. 걔 까먹는 데면 어떡하지? 안 되겠죠? 봅시다. 자, 그래서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1,1이 이제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5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원이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그리고 거기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1,2인데 그럼 A라는 점이 한 이쯤에 잡히더라고 보니까. 맞아? 그 다음 B라는 점이 3,1이라서 대충 잡아보니까 다 내부에 있는 점이야. 내분지 외분지는 너네들 직접 넣어봐갖고서는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푸는 방법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얘가 AB 벡터랑 OP 벡터라 그랬지. 그럼 AB 벡터는 이 벡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럼 AB 벡터의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네. 근데 P라는 점은 이게 5지. 맞아 안 맞아? P라는 점은 이 원 위에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막 P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지금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우리 보고 내적을 하는데 그 내적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왜? P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OP 벡터의 크기도 어떻게 돼? 바뀌면서 AB 벡터와 OP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도 점점 어떻게 계속? 바뀌어.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인 의미로도 해석해보고 성분으로도 해석해보고 분해로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원과 구가 나오면은 일단은 중심을 잡고 흔드는 걸 좀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중심이 여기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P가 어디쯤인지 간에 이 원의 중심을 내가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M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OP 벡터는요 OM 벡터와 MP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OP와 AB 벡터의 내적을 OP 대신에 우리가 OM 벡터 더하기 MP 벡터에다가 맞죠? 전체에 우리가 AB 벡터를 내적한 거라고 본다면 실제로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은 이미 정해져 있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하는지? 당연히 OM 벡터와 현호야 A, B 벡터의 내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얘네들을 여러분들은 길이도 둘 다 정해져 있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도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게 낫겠냐? 성분으로 푸는 게 낫지 않겠어? 요 벡터가 얼만데 얘들아? 요 벡터는 성분이 몇 콤마 몇이야? 위치 벡터에서 1,1이죠. OM 벡터는 맞아 안 맞아? 그럼 AB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로 옮기면 되겠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얘 방향 벡터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B라는 점이 몇 콤마 몇이었냐면은 3,1이죠. 그 다음 요 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 2,1이죠. 그럼 A라는 점 1로 옮기고 B라는 점 1로 옮기려면은 2 빼고 1 뺀 거니까 2 빼고 1 빼면 1,2니까 1 빼고 2 빼고 1 빼고 2 빼면 1, 마이너스 1인가? 2, 마이너스 1. 그래요. 2,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에는 요 벡터가 AB 벡터랑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얼마였지? 1,1이랑 2, 마이너스 1이니까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은 1 되는 거, 아니, 1 맞아요. 그럼 요 벡터의 내적은 이미 1로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지금? MP 벡터와 AB 벡터의 값을 정해주면 되는 건데 얘는 얼마나 환상이냐면 MP 벡터라는 친구는 원의 크기가 반지름하고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얘는 각은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들은 계속 변할지 모르겠지만 크기는 계속 일정한 거 맞아 안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는 실제로 MP 벡터와 AP 벡터의 내적은요 MP 벡터의 크기와 AB 벡터의 크기의 곱에 얘는 정해져 있어. 실제로 왜냐면 이건 두 점 사이 거리 쓰게 되면은 루트 5야? 나 몰라. 해줘. 도와줘. 1. 루트 5. 그 다음에 MP 벡터는 크기가 얼마야? 반지름이니까. 루트 5야. 맞지? 반지름이니까 MP 벡터는 반지름이지 항상. P가 어디 있든 간에 다 원의 반지름이죠. 그럼 거기에 코사인 세타만 곱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는 얼마나 오든지 상관이 없잖아 지금. P의 값에 따라서 얘랑 9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최대 얼마일 때가? 얼마일 때가 최대일 때야? 1일 때가 최대지. 1이라는 건 두 벡터가 서로 몇 도일 때? 0도일 때. 그러니까 P가 어디쯤에 있을 때? 요렇게 와 있을 때 얘랑 똑같이 평행하게. 그때가 최대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1이네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는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됐어요? 정리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니 씨발 내가 벡터 내적이 그렇게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밟아요? 이게 안 보여 너네들? 기다려봐. 카메라 한 바퀴 돌리고 올게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씨, 나도 이거 흥분하다 보면 이거 칠판을 넘기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써봐갖고, 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야, 어디서 말을 걸어, 오빠한테. 조용히 하고. 정리됐죠? 나이는 성적순이에요. 얼른 해요. 너 왜 늦었어, 그러고? 아, 상담 간다. 제가 전해달라 했는데 제가 말 안 했어요. 아, 그래? 아이, 승원이 지금 바빠. 제가 말한다 했어요. 근데 저기 질문해. 왜? 어째서 어? 저 왼쪽에 있던 게 왼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아까 했던 거요. 이거. 근데 그게 왜요? 이게 왜기는 그거 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은 B 벡터의 크기와 C 벡터의 크기의 곱이잖아, 사실은. 기하학적인 의미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분해를 해도 똑같이 증명이 된다고. 근데 앞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갖고 기존에 있던 이 A 벡터를 C 벡터와 D 벡터의 합벡터로 표현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고, 고난도 문제에서. 아 그거 그거라고. 그건 이거대로 간 거고, 요거는 이제, 요건 내가 빼먹어서 내가 해준 거고,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들으면 돼. 벡터 내적의 최대수.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업 하나 했어. 이렇게 카테고리가. 됐어? 괜찮아? 그러면? 응.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실력 완성은 4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보근이가. 레벨 3의 실력 완성 4번 보세요. 좀 재밌어질 거예요, 실력 완성 4번은. 해줄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 아픈 거. 그 다음에 혜민이 많이 아프냐 오늘? 왜 그렇게 표정이 더 안 좋아졌어? 괜찮아? 얼굴에 막 뭐 피부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망했네, 이번 생은. 아니야? 괜찮아? 알았어. 뭐라고요? 4번 문제. 4번? 응,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혜빈이 이렇게 오늘 표정이 또 안 좋아, 컨디션이. 너 컨디션 좋아야 돼. 컨디션 안 좋으면 혼나, 알았어? 그냥 내 맘이야. 그럼 안고. 자, 보자. 4번 문제 보세요. 레벨 3 실력 완성 4번 문제 좀 보세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푼 방식, 그 다음에 우리 옆집 놀이터에, 우리 아파트 놀이터 개미가 푸는 방식, 그 다음에 우리 옆집 바퀴벌레가 푸는 방식, 그리고 뇌가 없는 문의 아들이 푸는 방식 해갖고 4가지 방식을 알려줄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푸는 방식이 없어서 4번을 손을 못 댔다면은 어떤 존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니에요. 아이고, 저 기운들 좀 내고. 그래도 이제 3학년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차라리 3학년 된 게 낫지 않냐? 되기 전에는 막 3학년 되면 어떡하지? 막 너무 불안하고 그랬잖아. 근데 막상 돼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계속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계속 공부하면 되는데 계속 공부 안 하고 있어. 2학년 때처럼 2학년하고 똑같아요, 지금. 2학년 때처럼요? 2학년 때처럼 공부하면 안 되죠. 망하죠. 근데 왜 상처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또 아들하고 싸웠어. 손톱이에요? 상처가 손톱이에요. 근데 귀신 있다고 놀렸다가 우리 아들이 와서 핥았어요? 걔 화장실 갈 때마다 여기 귀신 보인다 그랬다가 우리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그딴 거죠, 애한테. 그랬더니 엄마의 그걸 기세를 등에 업고 그치, 나한테 힘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핥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파요. 그래갖고 나 울고 와이프한테 빨리 약 발라달라고 제가 나 때렸다 그래갖고 와이프가 새벽에 이제 나 막걸리 먹고 취했더니 약 발라주더라고요. 어저께는 또 막걸리. 그치, 아들하고 많이 싸워요. 근데 나는 어차피 아들하고 놀 거면 이왕 놀아줄 거면 제대로 놀아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봐줘. 팽이 싸움 이런 거, 베이블레이드 이런 거. 너네 탑블레이드 했냐? 난 베이블레이드 절대 안 봐줘. 엄청 세게.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일본 팽이 새로 아들 몰래 사왔어. 12만원짜리. 내가 다 이겨, 그래서. 넌 지는 거 싫어해. 그렇죠. 이겼어. 아들 이겼어. 아들 못 이겨, 나 절대. 내가 12만원짜리 완전 비싼 팽이, 그 쇳덩어리로 된 거, 새로 나온 거, 맥시멈 가루다라고 엄청 큰 팽이 하나 있어요. 그거 직구로 샀어요, 저는. 아들은 그냥 장난감하게 사주고. 그러니까 아빠 어떻게 이겨. 할 거면 장비가 다 이렇게 뭔가 갖춰져 있어야 될 거야. 장갑도 있어, 나는 팽이 돌리는 장갑. 3, 2, 1, 고, 샷! 팍! 하고선 막 이제. 응? 뭔가 못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예요, 원래. 놀아주는 게 아니고 쌤이 노는데 아들이 도와줘. 그쵸.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아들하고 놀다가 한 30분 지나면 저 혼자 팽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4번 문제는 굉장히 이제 재미난 문제였어요. 재미난 문제였고, 왜 내가 얘를 갖다가 너네들한테 꼭 많은 방법들을 써주고 싶었냐 하면 보건이가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를 각각 제공을 했죠. 같이 봅시다. 레벨 3 4번 문제입니다. 레벨 3의 4번 문제인데요. 일단은 A 벡터의 크기가 얼마래요? 잘 적어보세요. 2래요. B 벡터의 크기가 얼마래요? 1이래요. 그쵸? 그쵸? 루트 2래요. 그쵸?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가 1이래요. 그리고 나서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뭐래 얘들아? 수직이래요.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수직이래요. 선생님 그런 말이 없는데요. 이러면 밖으로 나가세요. 그쵸? 내적이 얼마라고 써있어? 0이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X 곱하기 A 벡터와 Y 곱하기 B 벡터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크기가 얼마가 되도록 하래? 2가 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걸 딱 만나게 되는 순간 말이야. 일단은 조금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될 게 하나 있죠. 이 친구의 제곱을 4라고 써요. 아니 보거나 왜 멀쩡한 걸 제곱을 해? 당연히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이 제곱이잖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 그렇게 된다면은 x 곱하기 a 벡터와 그 다음에 y 곱하기 b 벡터라는 우리가 얘도 벡터지? 이 벡터와 x 곱하기 a 벡터와 y 곱하기 b 벡터라는 친구의 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하나씩 분배를 하면은 x 제곱의 a 벡터끼리의 내적은 a 벡터 크기의 제곱이지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x 제곱이 되지요. a 벡터와 a 벡터의 곱은 2잖아. a 벡터 크기의 제곱은 2잖아. 거기에 x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xy를 곱해야 되는데 내적 자체가 이미 얼마야? 0이지. 그럼 다 날라갔어 안 날라갔어? 그럼 이렇게 우리가 내적을 해도 얼마야? 0이잖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 a 벡터에 실수 k x배를 하고 b 벡터에다가 실수 y배를 해봤자 어차피 두 벡터는 여전히 서로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니까 내적은 0이지. 그럼 여기는 뭐만 남는 거야? y 벡터에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1이니까 y 제곱이 되는 거고 걔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얘는 몇 차 곡선? 2차 곡선. 양변 얼마로 나눌까? 4로 나눠주시면 2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말라깽이 타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 와중에 지금부터 갈게요. 첫 번째 풀이. 예전에 저한테 이쪽 반이었나 뒤에 반에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j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은데 정규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쓰기 싫대. 그래서 정규 교과 과정을 엮어서 j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음을 보여줄 테니까 그것도 잘 들으세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솔루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위에 나타내는 곡선이 얘가 바로 CG 얘들아. 곡선 CG. 그럼 일단 첫 번째 풀이. 봐라. 곡선 C는요. 요 타원 위의 점인 거 맞아 안 맞아? 고1 수준에서 해결을 해볼게요. 고1 수준에서. 그럼 타원인데 얘는 말라깽이 타원이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야? 2,0이고 맞나요? 0,2고요. 0,-2고요. 루트 2,0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얼마지? 마이너스 루트 2,0이 되는 요렇게 생긴 보근이처럼 쭉쭉 말라깽이 타원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1,1이라는 점은 요 안에 그럼 들어있겠냐 안 들어있겠냐? 들어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어? OA 벡터와 맞아? 타원 위의 점, 타원 그냥 이렇게 좀 할게. 너무 이상해서. 타원 위의 점 OP 벡터의 내적의 뭘 구하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맞아요. 얘들아, 다시 들어보자. 우리 벡터 내적에 뭐 하라 그랬어, 보은이가? 최대와 최소를 구하려면 첫 번째 기하학적 의미로도 풀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내가 뭘로도 풀 수 있다 그랬어? 캐슬 미뉴트. 뭐? 성분으로도 풀 수 있다고 했어 안 했어? 했지요.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은 요 벡터의 내적은 요 벡터가 OA 벡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A 벡터의 종점은 1,1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OP 벡터의 P라는 임의의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한다면 우리는 1,1과 x, y라는 값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x 더하기 y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값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야 되지. 근데 x와 y는 요 포물선 위의 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값이 이미 already 정해져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까지 됐어요. 이런 거 많이 했지 우리 원방할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요 타원 요게 요 x, y가 여기 위를 지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맞지? 근데 k가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여기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접하면 되는 거잖아. 더 위로 가면은 x, y가 여기 위를 지나면서 여기 위도 지난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또 어떻게 될 때? 요렇게 될 때가 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y 대신에 우리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전체의 제곱이 1이다라고 놓으면 이때 x의 값은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아니 한 개를 바라봤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나를 울리지 마.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그러니까 혜민아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될 때 k의 값이 2개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큰 놈이 요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y절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k가 맞아요. 요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y절편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풀이에요. 근데 성분 이전에 여기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세요. 또 카메라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좀 지우고 넘길게요. 정리하세요. 너 왜 그래 오늘 뭐 반항 모드야 뭐야 뭐 펜도 안 잡고 아주 그냥 나 듣고 할까? 알았어 뭐 오늘 시비 걸지 말란 눈빛인데 날 건들지 말아라.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예리가 헤어지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예리가 친구 절교하재? 왜 그래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갑자기? 괜찮아? 왔어 담비도 왜 그래 오늘? 왜 기운 야 슬럼프 오면 안 된다 알았지? 갑자기 막 What's the life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슬럼프는 얘들아 아까 1교시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 곡선에 탄 친구들이 슬럼프에 빠져야 되는 거지. 공부도 A씨 당초에 고2 때랑 똑같이 하면서 슬럼프면 진짜 그건 쳐죽일 놈이에요. 진짜 그거는 죽여버릴 거야. 그건 아니야. 그건 슬럼프가 알았죠. 그냥 공부를 안 하는 새끼야. 그거는 알았죠.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요. 보근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까 캐슬 미뉴트 했지.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파워하 기하학적인 정의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같이 봅시다. 아까 보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옆집에 바퀴벌레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바퀴벌레가 더듬이에다가 이렇게 잉크 묻혀갖고 막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바퀴벌레도 푸는 방식인데 왜 이러냐 그림이. 아이씨 망했다. 바퀴벌레가 자기 그리고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우리 얘들아 OA 벡터는 이미 여기에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얘 기울기가 얼마야? 1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되는 거야. 뭐냐면은 이게 돼. 예전에도 이거 제가 풀었던 문제인데 이게 되는 게 만약에 이런 벡터가 있어. 이게 기울기가 1이야 이렇게 1,1이야. 그럼 OP가 만약에 이런데 이렇게 있어. 그럼 기하학적으로 이 벡터의 크기에다가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에 이거의 크기에다가 방향이 반대니까는 마이너스 1 곱해서 이 길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한 가지만 다 합시다 얘들아. A 벡터와 B 벡터가 이런 식으로 내적을 하라 그러면 요 길이 곱하기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어떤 벡터가 둔각으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 그러면 이 길이 곱하기 얘의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길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둔각이니까. 얘 가정 무슨 말 하는지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둔각이면 어쨌든 이거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맞죠? 그럼 우리 최대값부터 찾아보자. 최대값을 기하학적으로 요게 이제 조금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 푸는 방식인데 가만히 생각해 봐봐. 우리가 그럼 P가 한 이쯤에 있어. 그럼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내적을 하면은 내가 여기 선에다가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언제가 최대가 되냐면은 요쯤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이쯤이 되면은 이렇게 와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수선의 발이지. 그럼 그 길이가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지려면 지금 이 길이는 기울기가 얼마? 얘는 기울기가 얼마라서? 니네가 얼마라서? 이 기울기 얼마라 그랬어?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 때 기울기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해가 무슨 말 하는지? 요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런데 수선의 발을 내린 길이가 제일 길어지려면 요렇게 딱 접할 때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 요렇게 딱 접할 때가 바로 요렇게 딱 접할 때랑 같은 의미인 거 맞아 안 맞아? 아, 이해가? 그때가 최대가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그럼 문제 맞아요. 여기는 그 계산해 볼게요. 얘는 계산합시다. 그럼 얘는 내가 왜 얘를 계산하려면 이 기울기는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포물선이래. 쌍곡선, 타원 방정식 줬어 안 줬어? 줬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럼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요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이해 가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지금 벡터 내적의 최대는 이건 루트 2인가 그렇잖아. 그럼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요 길이 곱하기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맞지? 요 길이잖아 기하학적인 의미로. 그럼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잖아.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를 줬으니까 y는 마이너스 1x 뿔마 루트 뭐 걸려 이거 외우다가 암 걸려. 그래서 암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제곱이 2지 m제곱은 1이지. 그래서 2 그 다음에 타원이니까 더하기 b하고 죽죠. b 몇 번에? 2번. b제곱 얼마야? 4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루트 2 곱하기 우리가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값.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은 게 요게 되는 거지 담비야. 그치? 그러면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일 때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왜냐면 이거 곱하기 이 길이에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잖아. 둔각으로 갈 때는.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됐을 때랑 이게 이 기울기도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잖아. 그 당연히 여기서 접해야 돼 안 접해야 돼? 이해가 가니? 승원이 이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는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두 개를 구하셔서 루트에다 곱해서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매듭은 안 지어줘도 되겠죠? 됐어요. 세 번째는 잠깐 대기하고 앞에 거 풀고 해드릴 거고요. 네 번째 문제 보세요. 네 번째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여기 안 보이나? 그래요. 오케이, 고마워요 우리. 오케이. 자 여기 그럼 여기 지워도 돼요? 네. 아니야? 어떻게 할까? 뭐 지울까? 1번 지울까? 2번 지울까? 1? 이거 이거 타원만 남기고 여기를 지울게 그러면 얘들아. 자 그럼 네 번째 거 봐. 네 번째 거 뭐가 있냐면 보근이가 예전에 타원의 넓이의 최대 최소 하면서 매개 변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 안 했어? 에이씨 그지 같은 놈들. 잘 봐라. 아이 그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인 타원이 있고 우리가 얘가 세타야. 그럼 요 점은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A? 그렇지 굿. 그 다음에 B? 사인 세타라고 맞지? 너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지? 봐라. 지금 이 타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라깽이죠 저처럼. 이처럼 쪽쪽 말라깽인데 너무 말랐다. 그치? 우리가 지금 요 벡터와 여기 위에 어떤 한 점을 가지고 벡터 내적을 구하는 거지. 그럼 요 점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루트 2 해줘. 코사인 세타 콤마 2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요 벡터는 몇 콤마 몇이야? 그럼 두 벡터의 내적은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의 최대와 최소지. 근데 그 세타는 얘들아 0도부터 360도까지 다 올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삼각함수의 합성 루트 사인 개수의 제곱 더하기 이런 거 한 적 있지 예전에 나랑 미적분도에서. 코사인 개수의 제곱하면 얼마예요? 6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지. 근데 이게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 알파는 원래 사인의 개수를 x좌표에 코사인의 개수를 y좌표에 놓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 크기를 알파라고 한단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투에서. 근데 사실은 얘는 0도부터 360도까지 다 올 수 있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세타가 다 올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최대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6. 최소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정리하세요.
맞네. 여기까지.